저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왔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왜 나이 들수록 걱정은 줄지 않는 걸까요? 이상한 건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을 미리 겪었습니다. 왜 이미 겪지 않아도 될 일까지 미리 아파하는 걸까요? 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걸까요? 왜 마음이 늙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는 평생 찾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미래를 걱정하는 건 준비하는 거고, 인간관계를 걱정하는 건 배려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늘 걱정했습니다. 아프면 어쩌나, 다치면 어쩌나,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그 걱정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도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대학은 잘 갈까, 취직은 잘할까, 결혼은 잘할까? 제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이건 해둬야 나중에 도움이 돼. 저건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걱정되니까 미리 준비시켜야 했으니까.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해. 돈 관리 잘해야 해. 나중에 힘들어. 제 걱정을 딸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걱정할수록 아이들은 멀어졌습니다. 제가 준비시킬수록 아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걱정만 해요? 아버지는 왜 저를 안 믿어요? 그 말들이 상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걱정한 건데 아이들은 그걸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킨 건데 아이들은 그걸 통제라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걱정을 멈추면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를 안 시키면 나중에 아이들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건강도 걱정이었습니다. 50대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셨습니다. 그때부터 건강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병이 악화되면 어쩌나? 나중에 큰 병이 오면 어쩌나?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자주 받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었고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돈도 걱정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살아야 했는데 그 돈이 언제 떨어질지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돈을 아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해. 그렇게 말하며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인간관계도 걱정이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누가 저를 싫어하면 어쩌나? 누가 저를 무시하면 어쩌나? 그래서 눈치를 봤습니다. 친구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비위를 맞추려 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고 미움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관계는 더 피곤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아이들은 제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건강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치 봐도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걸. 제 불안은 아무것도 막지 못했다는 걸. 그냥 저만 지치고 저만 아프고 저만 소모됐을 뿐이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안정될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나중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가능성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했습니다. 더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해.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한 건데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더 자주 다녔고 검사를 더 많이 받았고 약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이 증상은 뭘까? 이건 큰 병의 징조는 아닐까?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온 신경이 쏠렸습니다. 몸을 붙잡으려 할수록 몸은 제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후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웠습니다. 몇 살까지 살 것이고 매달 얼마를 쓸 것이고 언제 돈이 떨어질 것인지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할수록 불안만 커졌습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쩌나? 예상보다 오래 살면 어쩌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면 어쩌나?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며느리의 눈빛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마음은 하나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굳은 인매, 불안한 눈빛, 평생 걱정하며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젊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야 당연히 구분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구분하는지, 왜 구분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철학자의 추상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자식의 미래, 제 건강, 돈 관계. 그 중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의 미래는 제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준비시켜도 결국 자식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제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검진 받아도 병은 올 때 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 언제 큰 병이 올지, 언제 큰 돈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계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도 사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떠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걱정했던 것들이 대부분 제 통제 밖에 있었다는 걸. 제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그런데 저는 그걸 붙잡으려 평생을 소모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쥐려 했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물을 주먹으로 쥐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쥘수록 빠져나가고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의 미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제 태도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간섭할 것인가 믿고 지켜볼 것인가.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건 자식 몫이지만 저는 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 올지 안 올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건강한 습관은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그랬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끼기만 할 것인가, 현재도 누릴 것인가.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볼 것인가, 제 기준대로 살 것인가. 그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려니 불안했습니다.
먼저 자식 걱정부터 내려놨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지 않으면 먼저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다. 아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제 입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을 통제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 아들이 오히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말해서 아들이 듣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통제하려 할 때는 아들이 거부했는데 제가 내려놓으니 아들이 다가왔다는 걸. 통제를 놓으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내려놨습니다. 물론 운동은 하고 영양제는 먹고 검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다. 나머지는 제 통제 밖이다. 병이 오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 오는 겁니다.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걱정을 미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증상에도 불안하지 않았고 검진 결과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했으니 더 할 게 없었습니다. 돈 걱정도 줄였습니다. 노후 계획은 세워뒀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현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기만 했는데 이제는 지금도 썼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인생이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던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누가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제 건강은 예전과 비슷하고 돈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불안이 줄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일어나면 그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다루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면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면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니 걱정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있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을 좀 줄였어.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지혜로워지긴 했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애써도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체념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고 건강하면 자유롭고 시간이 많으면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통제하려던 것들을 놓아주는 게 자유였습니다. 집착하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였습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현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던 마음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말. 그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걱정이 가벼워지고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은 제 삶을 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신경 씁니다. 오늘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그런 작은 것들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뭘 하든 손주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경은 쓰이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태도뿐입니다. 며느리가 뭘 하든 판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통제 밖이니까요.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받아들입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병이 오면 오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 오는 겁니다. 제 통제 밖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제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물어봅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행동합니다. 통제할 수 없으면 내려놓습니다. 그 구분이 저를 불안해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요즘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겁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걱정이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둡니다. 손주의 미래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손주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주가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제안만 합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렸을 겁니다. 왜 그만둬? 안정적인 회사인데. 생각 좀 해봐. 하지만 이제는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 많이 고민했구나. 아들의 선택은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을 믿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 겁니다. 큰 병이면 어쩌나. 수술해야 하면 어쩌나. 하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병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고 안 되면 받아들이면 된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치료받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제 통제 밖입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저를 모임에 안 불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왜 날 안 불렀을까? 날 싫어하나?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친구의 이유가 있겠지. 친구의 마음은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손을 벗어난 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도록 둡니다.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년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식도 건강도 돈도 관계도 다 제 손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았고 그래야 안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와서 알았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제가 아무리 애써도 제 손을 벗어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걸.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걸. 에픽테토스는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질 수 없는 것을 쥐려 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그게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노년의 평온은 모든 걸 잘 관리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지 않았을 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합니다.
나머지는 흘러가도록 둡니다. 그게 노년에 제가 배운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아니, 지혜라기보다는 체념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체념. 하지만 그 체념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을 벗어난 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제 건강도 제 죽음도 다 제 통제 밖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만이 제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 몫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평온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았으니까요. 그게 노년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에픽테토스가 말한 노년의 지혜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건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손을 벗어난 것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70이 넘어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